안녕하세요. IamSol더입니다. 전 시간 비동기 통신 구조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하드웨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통신에서 1과 0을 나타낸 실제 전압은 기판 안에서 흐르는 신호라 대부분 1은 5V나 혹은 3.3V입니다. 이런 낮은 전압으로 멀리 있는 기기까지 전송을 하려니 중간에 원하지 않은 전자파, 노이즈 등의 영향 때문에 신호가 제대로 전송되지 못하는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0과 1의 전압 범위를 0에서 3.3V로 나타냈던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12V 정도로 신호를 넓혀 전송하자 라고 해서 1을 마이너스 12V로 정하고 0을 플러스 12V로 만들어 전송하는 방식을 RS232 통신 방식이라 합니다. 이 통신 방식은 멀리까지 가긴 어렵지만 외부에 큰 간섭이 없는 환경에서 대략 몇 미터 정도 안에서는 문제없이 자료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첫째는 두 대의 컴퓨터끼리만 데이터를 송수신하면 문제가 없고 한 대의 컴퓨터가 여러 곳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받기 위해 신호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았을 때 컴퓨터 B에서는 보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2V를 내보내고 있는데, 컴퓨터 C에서 보낼 자료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2V로 신호를 주게 되면 컴퓨터 B와 컴퓨터 C의 전압이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둘 중 하나가 고장나든 둘 다 고장나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RS232의 두 번째 문제는 통신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전자파나 노이즈는 전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심한 공장 같은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어 만들어낸 것이 바로 RS422 통신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1과 0의 신호를 RS232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2V의 전압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따로 저항을 달아 1과 0을 플러스 마이너스 10mA 이상의 전류의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송신 전압을 5V로 가정했을 때 데이터 전송을 위해 송신 쪽에서 두 개의 선을 수신 쪽에 연결하고 500Ohm의 저항을 달아놓게 되면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이므로 이를 계산해 보면 10mA의 전류가 1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0은 이렇게 흘러서 1과 0을 구분해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쌍방향 통신을 위해서는 모두 4개의 통신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통신 방법은 RS232 통신 방식에 비해 외부 노이즈에 강해 데이터를 멀리 1.2km 정도까지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데이터 송신은 여러 개로 보낼 수 있지만 여러 개의 기기에서 하나의 기기로 자료를 보내지 못하는 단점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RS485 통신 방식입니다. 1과 0을 전류 형태로 만든다는 점은 RS422 통신 방식과 같습니다. 하지만 485 통신 방식은 여러 대의 기기에서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해 두 개의 선 연결로 송수신 모두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터미널 저항을 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RS485 통신 드라이버를 외부로 꺼내 설명하겠습니다. RS485 통신 드라이버는 RX, TX 핀 외에 TX Enable이라고 하는 제어 핀을 하나 더 두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때는 이 TX Enable 핀을 비활성화시켜 통신 라인을 1이나 0이 아닌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자기가 송신할 데이터가 없으면 송신 쪽 부분을 아예 꺼놓아서 다른 기기가 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수신만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여러 대의 무전기가 한 주파수로 통신하는 방식과 비슷한데요.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무전기의 키를 잡고 할 말을 하고 그 다음엔 무전기의 키를 와서 다른 사람이 또 송신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이컴 통신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만약 같은 시간에 여러 대의 기기가 동시에 무전기 키를 잡고 자료를 송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 기기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다른 슬레이브 기기에게 너 할 말 있어? 하고 물어보고 없어 하면 다음 슬레이브에게 너 할 말 있어? 라고 물어보고 응 있어 데이터 줄게 하면서 여러 대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통신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으나 여러 대의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통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RS-23이나 RS-422 통신처럼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풀 듀플렉스 통신이라 하고 RS-485처럼 송신과 수신이 따로 되는 것을 하프 듀플렉스 통신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RS-422 혹은 RS-485 통신 방식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통신 방식은 전류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터미널 부분에 반드시 종단 저항을 달아야 되는데 여러 대의 기기와 통신선을 연결할 때 실제 선 연결은 그림과 같이 하나의 기기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른 기기로 연결되도록 해서 마지막에 종단 저항을 달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그림에서처럼 통신선 중간 부분을 따서 연결했다면 이 부분은 전류 루프가 형성되지만 이 부분은 전류 루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RS-232 통신 방식보다도 못한 더 많은 잡음에 노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멀티드롭 방식으로 종단 저항을 또 하나 달아서 전류 루프를 형성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동기 통신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각 통신 방식에 따라 세부적이고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 자세한 것은 통신 드라이버 및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동기 통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